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이 고향의 정을 듬뿍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포한 전라남도가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철거된 전천후 실내 훈련장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훈련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의 정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얼굴에는 행복함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경객들을 가득 태운 여객선이 목포항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섬 고향을 찾지 못했던 귀경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양손에는 고향의 넉넉한 인심이 가득 들려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일단 이런 거 많이 챙겨주셨는데 또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먹어보면서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을 만나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역귀성객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모처럼 만나고 온 자녀들이 벌써 그립기만 합니다. 우리 자식들 모두 만나갖고 모두 행복하게 잘 있다 엄마랑 모두 자식들하고 잘 있다 와서 너무 고마워. 기차역에서도 귀경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KTX의 경우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전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고 배웅에 나선 가족들.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힘들게 일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막 저희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차리고. 갈비랑 축구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낸 이들은 추억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밥상머리에 정치 이슈가 많았습니다. 지역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흘간의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민들.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 가장 많이 오른 화두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이었습니다. 미워도 민주당 정서가 압도적인 호남. 4월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서로 그 힘을 합쳐가지고 아무래도 여당 쪽에 그 확실하게 단결된 힘을 보여준다면은.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식의 인식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사실 예전보다는 덜하죠. 네. 명절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펼쳐진 개혁신당 빅텐트와 관련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만약에 삼지대에서 선전을 오른다면 앞으로 그 당을 지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저렇게 또 갑자기 저렇게 또 만들다가 또 갑자기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설 직전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뮤직비디오 등도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 올랐던 주요 정치 이슈였습니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천에 속도를 냅니다. 민주당은 지난 1차 발표에서 빠진 광주 5곳, 전남 10곳 등 경선 지역을 2차로 발표하고 국민의힘도 광주 전남 2개 선거구에서 경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요한 선거마다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던 광주 전남이 이번에는 어느 진영에 힘을 실어줄지 연휴 이후 달라질 지역 민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설 명절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는 풍속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한복을 입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세월이 흔적이 보이는 낡은 한복 가게. 색색의 저고리와 치맛자락에는 은은한 빛깔이 감돕니다. 여수 서시장에서만 70년간 운영된 한복집입니다. 여기 다닌 지는 한 30년 됐고요. 주로 시어머니 때부터 다녔는데 품질도 좋고 또 가성비 좋아서. 시어머니가 평생을 운영했던 한복집은 대를 이어 며느리의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의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한창 때인 이 시장 안에 한복 가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 가게 한 곳만 남았습니다. 지역 한복업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복업체는 최근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30%가량 줄었고 호남권에서는 640여 곳에서 370여 곳으로 반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한복집도 명절 때 한복을 입는 사람이 줄면서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필요한 의상 주문만 간혹 들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물려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세상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한복을 많이 안 입으시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전통시장에서 어렵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복집. 이제는 한복을 만드는 사람도 한복을 찾는 사람도 줄면서 명맥을 이어가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목포시는 유달 경기장을 없애고 목포 종합경기장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실내 훈련장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서 특히 육상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육시설이 더 열악해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5일 목포 종합경기장. 육상 선수들이 트랙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복도를 뛰어다닙니다. 비가 와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실내 훈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따로 없어 힘들어요. 안에서 비 오는 날은 기술도 하거나 이러면 할 수 있는 정도는 없어서. 같은 날 종합경기장이 있는 해남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해남 우수체육관은 전천후 육상 경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에 140m 6레인 규모의 트랙과 함께 허들과 멀리뛰기용 모래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전지 훈련을 온 선수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훈련하기가 참 힘든데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랑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목포시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지난 2021년 유달 경기장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유달 경기장 옆에 전천후 실내 훈련장 역시 함께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목포 대양산단 인근에 목포 종합경기장을 준공하면서 전천후 실내 훈련장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달 경기장을 팔고 갈 때 그것까지 전부 다 팔고 왔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그걸 어떠한 장소에 지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장에 먼저 짓는 것이 더 우선이어서 목포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전천후 실내 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모에서 떨어질 경우 실내 훈련장이 언제 건립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천후 실내 훈련장이 목포에서 사라진 지 벌써 3년째.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체육도시로 거듭났다는 목포시 체육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2월 1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스의 인물, 오늘은 강신희 전남도청 산림자원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어떤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습도와 풍속 등 기상 여건을 분석하고 산불 발생 시기를 종합해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 중 관심 단계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산불에 대한 대비와 대응 태세를 갖추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이래서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지난해 전남에서 산불이 꽤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떤가요? 네.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크고 작은 산불 54건이 발생해 952헥타리의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약 56억 원이었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논밭드롱 소각과 담뱃불 실화, 그리고 건축물
전기 누전 원인 등으로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해 0.47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있습니다. 최근 산불 추이를 보면 대형화 규모화되고 연중 동시 발생될 뿐만 아니라 야간 발생 빈도도 높아짐에 따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 대책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진화 인력 1,034명과 진화헬기 14대, 그리고 진화 장비 5만 4천 점을 총동원해 상시 비상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을 2월 말까지 집중 파쇄해 소각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 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원천 봉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소각 행위 집중 단속과 과태료 엄정 부과로 도민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화대 3,450명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지상 진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죠. 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데요. 도민들께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입산 금지 추입을 자제해 주시고 라이터와 성냥 그리고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은 두고 산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영농 부상물과 쓰레기 태우기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전남도는 산림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희 전남도청 산림자원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파출소가 없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선착장 CCTV 설치 등 안전한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전남 지역 5개 시군 26곳 선착장에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 6개 시군 선착장 23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한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예비후보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금주 후보가 국제계획학 석사를 취득해놓고 포털사이트 등에는 도시계획학 석사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금주 후보는 모 언론사가 김승남 의원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행정부지사를 지낼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포한 전라남도가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인 인구청년 이민고구를 신설하고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8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시험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7월 출시되는 캐스퍼 EV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에 수출돼 전 세계를 누빌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캐스퍼 전기차 시험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7월 국내 출시를 목표로 판매할 차량과 똑같이 성능과 품질 점검 과정 등을 거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캐스퍼는 기존보다 차량 길이가 25cm 늘어나고 1회 배터리 충전 시 주행거리는 최대 350km에 달합니다. 전기차 생산량 목표는 17,000대, GGM의 올해 전체 생산량의 30%를 넘게 차지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기차 생산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54개국에 수출되는 캐스퍼 전기차는 전 세계를 누비게 됐습니다. 글로벌 모터스의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무결점의 품질의 차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GGM은 전기차 생산에 따른 지역 인재 등 300여 명을 추가 고용하고 야간 근무 작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도 미래자동차 산업 분야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7년 착공하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를 활용해 미래차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주가 진짜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성장을 해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GGM은 전기차를 성공시켜 한 해 최대 10만 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수출 확대와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저녁 9시 20분쯤 한평군 학교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을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집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도 내 집 앞 명품숲과 맨발 황토길 등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유달산과 사막도 등 원도심은 물론 양일산 산림욕장, 이밤산 등의 맨발 황토길을 조성하는 등 권역별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세족장과 음수대 신발 보관함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고 노면 관리와 배수 시설 보강, 야간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안 등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청년 비전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420억 원을 투입해 무안 일로읍과 순천 풍덕동 일대에 청년 점포와 공연장, 창업 공간 등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비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할 농촌체험마을 29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어촌을 원하는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일자리 체험과 지역민과의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9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2,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26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무안군은 맘스허그 장난감 도서관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개인의 경우 1년에 2만 원의 회비를 내면 한 달에 8개의 장난감을 최대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무안군에 주소를 둔 지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안읍 옛 무안고등학교에 설치된 맘스허그 장난감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5일 상반기 인턴 모집 결과 공립대학교 병원 중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정원을 채웠습니다. 이는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충원율입니다. 이번 모집에는 101명 정원에 123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96명은 광주 지역 의과대학 졸업자로 병원 측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과 손을 잡고 올해도 민간주도 통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함께하는 통합협력 실무기구를 빠른 시기 안에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 발굴 추진 등 신안목포 통합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목포시 23개 동과 신안군 14개 읍면에 자매 결연이 완료됐으며 이를 통해 200여 회에 걸쳐 4천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 일손 돕기 등의 민간 주도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5도, 해남 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6도, 해남은 17도로 마치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는데요. 목포를 비롯해 전남 곳곳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서해안은 순간풍속 시속 70k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목포 5도 안팎, 영암 1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목포 16도, 영암 17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은 강진 1도, 장흥은 영하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강진과 장흥이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5도 예상되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내일과 모레 목포와 전남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숯가나.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마침내 새로운 의료관리 세상으로. 이제 스타일러에 전부 걸겠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 전지적 올뉴 스타일러의 탄생.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선배 등만 보며 다녔었는데. 커피 여기. 어느새 시야가 넓어지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 인생의 날개를 닿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투싼.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골라서 풀고 딴짓하고 공부가 흔들린다? 풀이 깊은 진짜 공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선생님과 함께해야 풀이가 더 깊어지니까. 풀이 깊은 진짜 공부. 스마트 그만엔 빠르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